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쓰레기를 주우러 히말라야로. 한 대장님 괜찮으세요? 한양용 대장은 눈을 번쩍 떴어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남강수 대원이 걱정스레 바라보았어요. 남대원은 대학 때부터 한 대장과 함께 산을 탄 믿음직한 후배예요. 깜빡 잠이 들었나 봐. 옛날 K2에 오를 때 꿈을 꿨네. 아, 그때 돌아가실 뻔했다던. 한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내다보았어요. 비행기 창 너머로 눈이 시리도록 하얀 하늘을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하얀 만년설을 머리에 인 히말라야 산맥들이 물결치듯 우뚝우뚝 솟아 있었지요. 한 대장과 함께 온 남강수, 심현우, 박오진, 이미애, 대원은 모두 에베레스트 클린마운틴 활동을 지원한 봉사자예요. 산이 좋아 산을 청소하러 나선 사람들이지요.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양용 대장과 함께 국내산을 청소했어요. 한양용 대장이 이끄는 클린마운틴은 평소에 국내산을 청소하고 1년에 한 번 히말라야로 청소 등반을 떠났어요. 물론 청소 및 등반을 드는 돈은 자신이 직접 냈지요. 와, 이게 정말 히말라야란 말이지? 신대원은 창문에 카메라를 들이대다가 코를 박았다가 분주를 졌죠. 드디어 히말라야에 왔네요. 좋죠? 청소도 좋지만 이 멋진 히말라야를 마음껏 즐기세요. 앞으로 며칠간은 산길을 걷습니다. 여기는 백두산 정상보다 100m 높아 고산병이 올 수 있으니 천천히 걷고 물을 많이 드세요. 특히 고산이 처음인 박대원, 이대원, 신대원 명심하세요. 3장 널리 퍼져라. 오렌지색 쓰레기 주머니. 클린마운틴 일행은 해가 지기던 숙소에 도착했어요. 모두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지요. 이때 한 무리의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니, 곤도대장 아닙니까? 한 대장이 감기며 수염 및 덥수룩 한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한 대장,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저녁 먹었어요? 안 했으면 우리랑 함께 먹읍시다. 한 대장의 초대에 곤도 대장이 흔쾌히 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2년? 브로드피크 등반 때였죠. 그때 곤도대장 일행을 만났었죠. 맞아요. 그때 내가 한 대장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었죠. 그때 한국 음식으로 대접을 해줘서 참 감사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원정대가 버리고 간 것인 걸 알고 태어나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죠. 산을 좋아한다면서 산에 쓰레기를 버리고 다녔구나 깨달았죠. 그때부터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치우자 결심했어요. 이젠 산 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산 아래도 바라보자 생각했죠. 산 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산 아래도 보자. 그 말 참 좋네요. 곤도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산 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산 아래도 바라보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산 위와 산 아래가 뜻하는 것은 산 위는 산 정상이요. 산 아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산 위는 산 정상을 말하죠.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산을 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산 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바이올린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오, 바이올린 좋죠. 강아지는 선생님도 좋아해요.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그리고 새 핸드폰을 사는 거요. 재밌네요. 비행기로 나는 거? 아니요, 그냥 몸이 둥둥 떠다니면서. 이야,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선생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이 무거운 뱃살 때문에 힘들겠네요. 네. 저는 배우나 작가가 되고 싶어요. 솔지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니까 상상이 가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만들기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강아지 너무 귀엽죠? 만들기 유튜버라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산 아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 아래는 산을 오르면서 지나왔던 길이죠. 그리고 과정입니다. 산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마을? 두고 온 것들? 히말라야와 같은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 아래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산 정상을 목표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무전기를 통해 등반팀에게 날씨의 변화를 알려서 안전하게 등반하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는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여러분 부모님처럼 산 꼭대기를 향해 등반하는 팀은 베이스 캠프의 도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등반팀과 베이스 캠프 팀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산 위라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산 아래에 있는 베이스 캠프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산 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산 아래도 바라보자. 나에게 있어서 산 아래는 누구이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금 전에 산 위를 발표했던 친구들이 이어서 산 아래를 발표해봐요. 강아지 키우는 것만 보지 말고 보살펴주는 엄마의 수고도 생각할게요. 그렇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쉽진 않죠. 엄마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죠. 씻기고 산책시키고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줘야 하고요. 새 핸드폰을 사주시는 엄마의 지갑을 생각해 보려고요. 엄마의 지갑 참 중요하죠. 요즘 휴대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저희 꿈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할게요. 꿈을 응원한다는 표현 참 좋네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힘들어하는 엄마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에베레스트의 경고 고산병. 한대장은 고산병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에 고도 600m씩만 이동했어요. 하지만 신대원이 고산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신대원은 며칠째 머리가 깨질 듯 아파 잠을 자지 못했죠. 걸을 땐 또 숨이 차올라 가슴이 뻐근했고 소화가 되지 않아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쉬었다 갑니다. 간식 타임. 한대장의 말에 신대원은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머리 아파 왜 나만 이러지? 신대원은 또 쓰러졌어요. 먹은 것은 없는데 자꾸 토할 것 같았어요. 고산병에는 약이 없네. 힘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 몸이 적응하기를 기다리는 게 나아. 아니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니요, 끝까지 갈래요. 사실 신대원은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 오려고 내 돈을 생각하니 속이 쓰렸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 작년 내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썼거든요. 할 수 있어. 꼭 할 테야. 친구들에게도 이미 다 잘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창피해서 못 살아. 몇 발자국 가다가 신대원은 다시 쓰러졌어요. 한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신대원을 업고 산을 내려갔어요. 고도를 낮추면 고산병 증세가 사라지거든요. 한참을 내려온 한대장은 널따란 바위에 신대원을 눕히고 잠시 숨을 돌렸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신대원이 웅얼거렸어요. 대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이 드나? 신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여전히 머리가 깨질 듯 했지만 아까보다 훨씬 나았어요. 에베레스트 꼭 가고 싶은데 자꾸 뒤처지니까 속상해서. 신대원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대장 역시 신대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신대원, 중간에 내려갔다고 실패한 게 아니야.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 산에 오를 수 있어. 신대원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봤어요. 고산병이 시달린 뒤에 처음 바라본 산이었어요. 산은 정말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었어요. 신대원의 눈에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한대장이 말한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 산에 오를 수 있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를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나요? 피구 대회에서 졌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친구들에게 미안했대요. 하지만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괜찮아졌어요. 저는 쌩쌩이랑 한창 연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주 조금씩 연습해서 어느 정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런데 너무 타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망설이다가 열심히 연습을 했죠. 너무 재밌고 신났어요. 다칠 때도 있었지만 꽤 기뻤어요. 그랬군요. 속상했고 힘들었고 무서웠지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해서 결국 극복했군요. 잘했어요.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친구나 동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합시다. 크게 줬고 붙여놓으면 오랫동안 힘이 날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힘내, 기회는 한 번이 아니야. 너무 힘들면 쉬고 기회는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강한 도움 없이 스스로 바다에 있다.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응원할게. 화이팅. 참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자, 다음 미랄도 발표해 주세요. 포기하더라도 괜찮아. 기회는 언제나 있어. 는 별거 아니야. 너의 몸이 중요해. 기회는 또 있어. 기회는 한 번이 아니야. 네가 포기하더라도 기회는 언제나 있어. 기회는 언제나 생긴다. 기회는 거대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 때 이런 말들은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6장 1986년도 쓰레기를 만나다. 하루 쉬고 난 일행은 베이스캠프 청소에 들어갔어요. 과연 헌대장의 말대로 베이스캠프의 외곽 빙하의 끝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나왔어요. 녹슨캐 따지도 않은 과일 통조림, 빈병, 약봉지, 과일, 과자 봉지, 온갖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 등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쓰레기를 버젓이 버릴 수 있죠? 이거 다 들고 가서 주인을 찾아봐요. 엄청난 쓰레기 더미에 기가 들린 니마와 이대원이 불고락 푸르락 화를 냈어요. 이마, 이게 어제 오늘 버린 쓰레기가 아니란다. 아마 내 나이보다 더 많을걸? 그래도 다행한 것은 없어요. 여기야. 저 안 깊숙한 곳에서 눈에 익은 쓰레기들이 나왔어요. 한글이 적힌 라면 봉지, 소주병, 심지어 제10회 아시아 경기 대회 성공 개최 기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1986년도 현수막도 나왔지요. 한대장은 꼭 자신이 버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시간 만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쓰레기 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보시는 건 높이 23m, 17만 톤 넘게 쌓여있는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서까지 소개가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었죠. 산과 땅이 쓰레기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막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에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근처에만 가도 썩은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리고 쓰레기물이 지하수로 흘러가고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수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방류되어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서서히 병들고 오염된 바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국의 한 스쿠버 다이버가 수중 촬영한 발리의 바닷속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이것은 비단 일부 국가 해양 생태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 coming. You can go for it, Mr. Surgeon. She's going to be so happy. Big boy. 거북이 코에 빨대가 들어가는 모습은 참 가슴이 아프네요. 자연과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봅시다. 다슨 미랄은 그 마음을 다른 미랄들과 나누어 봅시다. 동물과 자연에게 거북아, 우리가 버린 빨대 때문에 너를 고통스럽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너를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 다음부터는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걸 줄일게. 자연아, 내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너를 더럽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너무 자연에게 막대한 것 같아. 다음부터 너를 소중히 다루고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 너를 최대한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잘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쓰레기는 또 있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있어요.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요. 맞아요. 매일 먹는 학교 급식 잔반을 많이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있어요. 배가 불러서, 다른 간식을 먹어서 입맛이 없어서,
그냥 먹기 싫어서 등의 이유로 음식물을 버립니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음식물 쓰레기. 나 혼자서 버린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남겨서 버리는 음식물의 가치와 그 처리 비용을 모두 합쳐 낭비되는 돈은 약 2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회사와 병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먹을 만큼만 음식을 받아요. 학교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캠페인을 학교에서 먼저 해봅시다. 동생들과 친구들 그리고 중등 선배들에게 보여줍시다. 먼저 포스터를 만들어 봐요. 이거 캠페인 보고 여기 남기러 왔다가 다시 가서 먹었어요. 캠페인에 효과가 있었네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학교 안에서 해봤는데 이제 학교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익광고 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다른 미라들은 어떤가요? 네, 좋아요. 그럼 두레별로 환경보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려면 먼저 기존의 공익광고 영상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본을 만들고 카메라 찍는 역할, 소품을 만드는 역할 등 이런 역할을 나누고 촬영을 합니다. 세계두레가 직접 만든 1차 영상을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얼마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냠냠 비디오장이야. 만나서 반가워. 근데 길에 쓰레기를 막 버리면 안 되지. 근데 쓰레기가 어딨어? 너 발 밑에. 내가 아까 먹은 초코파이 쓰레기네. 쓰레기를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쓰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해졌다고. 어떡해? 바다가 부딪히고 빨대가 들어가거나 고래 뱃속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가 죽기도 한다고. 헐. 내가 그래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쓰레기를 줄여야겠어. 그럼
나는 쓰레기 주워러 가야겠다. 그래, 집에 있다. 이제부터 쓰레기를 줄이자. 살려줘. 쓰레기통에 가리고 비닐봉지 내려오는데 여기다 버리면 되겠지? 이제 그전에 내가 이 머리를 얼마나 힘든데 청소부 힘내라. 청소부 힘내라. 자, 이제 쓰레기 제대로 버려. 이제 쓰레기 한 무대를 안 버릴 거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쓰레기를 버리면 소중한 우리의 환경이 돌아와져요. 쓰레기를 꼭 분리수거합시다. 영상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두레별로 만든 영상을 보고 메시지는 잘 담겼는지, 자막의 위치가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보강 촬영이나 추가 편집을 하면 좋겠어요. 수정해서 다시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반 전체가 지구 환경과 바다 동물들을 생각하며 환경보호 노래를 불러봅시다. 고래야 고래야 왜 누워있니? 내가 아파요. 무얼 먹었니? 페트병 너무너무 아파요. 바다새야 바다새야 왜 웃고 있니? 목이 아파요. 무슨 일이니?